3월 10일자 밸류체인스 마감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선물 옵션 채권가의 동시만기일이었는데요. 예, 그와 관련해 가지고 장 막바지에 좀 변동성이 약간 발생한 장이었습니다. 자, 아시아 시장부터 해 가지고 국내 시장까지 전반적인 흐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주식시장입니다. 유가 상승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 완화에 따라서 엔화 약세가 이어졌는데요. 그로 인해서 수출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중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원자재 가격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최근 6거래일 상승에 따른 기술적 조정 압력에 하락하였는데요. 금일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는 플러스 2.3%, 예상은 플러스 1.8%였고 이전치도 1.8이었는데요. 예상보다 상회한 수치에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양해에서 추가 보행채 기대 수준이 낮아짐에 따라서 하락하였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유가의 상승과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 완화 정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승하였고 금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는 1.5%로 동결하였는데 한국은행의 이주 평균은 현재 금리는 충분히 완화되는 수준이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금일 외국인은 순매수를 보였으며 전기전자 및 철강, 금속 관련주 중심으로 상승하였습니다. 한국 외환시장은 달러원 환율이 중국 지표 개선과 매파적인 금통위로 하락하였는데요. 금일 금통위에서 추가적인 소수 의견이 나타나지 않은 채 한 명의 소수 의견으로 금리를 1.5% 동결하였습니다. 이주열 총재도 기대보다 매파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서울환시는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더불어 중국의 물가지표가 이전치와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에 낙폭을 확대하였습니다. 국채시장의 경우에는 금통위의 결과와 외국인의 매도세가 하락하는데요. 장 초반에 미국채 상승에도 금통위가 경계감으로 상승세를 보이기도 하였는데 다만 이후에 금통위에서 추가적인 소수 의견이 나오지 않은 채 금리가 동결되고 이후 기자간담회에서도 비둘기파적인 스탠스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국채 선물은 약세폭을 확대하였습니다. 외국인의 대량 매도와 중국 지표의 호조도 금일 약세를 견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갖다 맞아서 대규모의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서 상승하였는데요. 3월 동시 만기인 10일 코스피 지수는 1% 가까이 상승하면서 1970선에 바쳐 다가섰습니다. 장중에 1970선도 돌파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였는데요. 외국인이 6,400억 넘게 주식을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하였습니다. 당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6.38포인트, 0.84% 상승한 1969.33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1958선에서 시작한 지수는 오전 내내 좁은 박스권의 등락을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화되면서 상승 탄력이 강화되었습니다. 기관은 5,699억을 매도하면서 8거래일째 매도 기조를 이어갔고, 하지만 외국인이 4월 말에 다시 매수로 전환하면서 6,395억을 매수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외국인은 하루에 6천억 이상의 주식을 매수한 것이 지난해 4월 22일에 7,445억을 매수한 이후에 약 1년 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개인은 1,218억 원 순매도를 갖다 기록하였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서 3,686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를 갖다 보이는데요. 당일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선물을 8,000계약 넘게 매수를 하였습니다. 이번 만기일은 글로벌 증시 강세 등 만기 외적인 요인의 영향이 더 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한국 주식을 사들면서 만기 효과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볼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보험과 비금속 광물, 유통업, 운수장비, 의약품, 금융업, 통신업을 제외한 전 업종이 상승하였는데요. 의료정밀 업종이 2.05% 상승하면서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건설업, 그리고 전기전자, 화학, 죄송합니다. 서비스업, 제조업, 그리고 철강금속 업종이 1% 정도 상승하였고요. 대형주들은 큰 폭으로 상승한 바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몰린 종목 위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전일 대비 2.6% 상승한 122만 5천원에 거래를 마쳤고, 멜린치와 SG증권,
그리고 CS증권 등의 외국계 청구들을 통한 매수가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3.32%, 그리고 네이버의 경우에도 상승폭이 컸는데요. 4.44% 등 외국계의 매수에 힘입어서 모두 상승하였습니다. 유가 급등에 외국인의 매수세까지 더해진 정유화학주들도 상승하였는데요. SK이노베이션과 롯데케미칼 그리고 S오일 등이 모두 3%대 상승률을 기록하였고, 반면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는 2% 이상 하락하였고, 코웨이, KT, 현대차, 기아차, 삼성생명, LG화학 등은 매도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일 거래량은 3억 4,640만 6천주고, 거래대금은 5조 559억 5,100만원으로 기록하였는데요. 상하한가 종목 없이 484개 종목이 상승하였고 311개 종목이 하락하였습니다. 77개의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는데요. 자, 다음은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기간 매수에 힘입어서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69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코스닥이 외국인의 매도세에도 기간의 대규모 순매수에 힘입어서 1% 이상 오르면서 한 달 만에 680선을 회복하였는데요.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결로 지능형 로봇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이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7.96%, 1.17% 상승한 687.60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개장 초반부터 강보합으로 시작해서 장중 상승폭을 꾸준히 확대하였습니다. 코스닥이 680선을 넘어선 것이 지난달 5일 681.31 이후에 21거래일 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아시아 시장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전날에 이어서 하락세를 갖다 보였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내 증시도 죄송합니다. 대본 편집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자, 코스닥 시장 계속 보겠습니다. 예, 그 중국 증시도 전날에 이어서 하락세를 보였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 외국인은 하루 만에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191억 정도의 순매도를 보였고요. 개인도 283억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기관이 560억을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이 됐는데 상거래일 연속으로 그 매수를 갖다가 보였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권 쪽에서 500억 정도의 순매수를 이루었고,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서 159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대부분 업종이 오른 가운데 출판 매체 국제가 6.33%, 그리고 종이 목재가 4.57%, 그리고 일반 전기전자가 2.83%,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가 1.86%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고요. 반면 기타 제조가 마이너스 0.40%, 그리고 통신장비가 마이너스 0.31% 하락가 있습니다. 전날 상승폭이 컸던 섬유 의료도 차익 실현 매물이 증가하면서 0.12% 하락하였고요.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였는데, 로엔이 7.65% 급등하였고, 셀트리온이 4.33%, 카카오가 2.13%, 그리고 동서가 3.48% 등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CJENM이 마이너스 0.90, 메디톡스가 마이너스 1.45, 포미팜이 마이너스 2.38, 바이로메드가 마이너스 0.75% 등 하락하였습니다. 당일 가장 관심을 끈 종목군들 자체는 지능형 로봇과 바이오 인식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날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와의 그 첫 대면에서 패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결과다 할 수 있습니다. 지능형 로봇 관련주 중에 AD칩스가 29.82%까지 상승하면서 상한가 마감하였고요. DST 로봇이 17.20, 유진 로봇도 5.59 등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바이오인식 관련주의 경우에는 슈프리마가 17% 급등하였습니다. 코스닥 거래량은 5억 2,531만 천주였고, 거래대금은 2조 9,881억 2,100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상한가 2개 종목을 포함해서 602개 종목이 상승하였고, 하한가 없이 457개 종목은 하락하였습니다. 86개의 종목은 보합을 머무르는데, 자, 다음은 아시아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혼조세 마감이 있었는데요. 국제유가가 반등하고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일본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였습니다.
반면 중국 증시는 엇갈린 경제 지표 결과에 추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이틀째 내림세로 이어가는데요. 중국 상위 종합지수의 경우에는 전날보다 57.83포인트, 2.02% 하락한 2800, 4.73의 장을 마감하면서 2800선을 특활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대형주 중심의 CSI 300지수도 전거래일 대비해서 1.9% 하락한 3013.1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당일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2.3% 상승으로 1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사전 전망치인 1.9% 상승과 직전월 1.8% 상승을 기록하면서 크게 웃도는 수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4.9% 하락으로 찍게 되었는데요. 이는 사전 전망치인 4.9% 하락에 부합하고 직전월 5.3% 하락보다도 개선된 수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4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해서 장기간 하락세로 나타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CPI의 예상 밖의 호조에 추가 부양 기대감은 도리어 낮아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PPI도 물가 전망을 어둡게 해서 추가 부양에 대한 투자자들의 확신이 떨어졌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부신태 부유유황공사가 3.12% 하락하였고 차이나텔레콤이 2.13, 그리고 아니콘 치시멘트가 2.88% 하락하였습니다. 반면에 중국해양석유공사인 그 CNOOC의 경우에는 1% 상승을 거뒀고 페트로차이나가 0.38%, 하이윤전력이 0.14% 상승하면서 에너지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다음은 홍콩 항생지수입니다. 홍콩 항생지수도 장 막판에 하락 전환하였는데요. 항생지수는 전날 대비 9.26포인트, 0.05% 하락한 19,987포인트의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캐세이 퍼시픽이 3.85% 하락했고 워프홀딩스도 6.09% 하락했습니다. 반면 왕왕차이나와 센즈차이나의 경우에는 각각 1.16%, 1.95% 상승하였고요. 자, 일본 증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유가 급등과 엔화 약세가 호조를 작용하면서 반등하였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전일보다 210.15엔 1.26% 상승하면서 16,852.35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당일의 경우에는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산 텍사스유가 배럴당 3.58% 상승하면서 미국 주요 증시도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이에 위험자산 수요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엔화의 가치는 하락하게 됐는데요. 달러엔의 환율이 전거래일보다 달러당 0.77엔 플러스 0.69% 상승해서 엔화 약세를 시현하면서 113.55엔의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엔화 약세에 니콘이 플러스 0.98%, 소니가 플러스 4.24%, 올림푸스가 플러스 1.16% 등 수출주들의 강세를 보이는데요.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이 2.10% 상승하고 스미토미 그 금융그룹이 1.21%, 그리고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이 1.36% 등 금융주들도 일제히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호나이전밀과 그 최종 계약을 앞두고 협상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샤프는 2.50% 하락하였습니다. 대만 증시의 경우에는 미국 증시 호조의 영향으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갑근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26.59포인트, 0.31% 상승한 8,660.70을 기록하였습니다. 시가총액 1위, 2위 기업인 TSMC와 호나이정밀이 각각 0.98%, 0.24% 상승하였습니다. 자, 이상 글로벌 아시아 시장 및 국내 시장 상황을 갖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당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ECB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경계감 자체도 같이 존재하는 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일정 부분 상승폭 자체는 그 한계치를 갖다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일 주요 이벤트였던 그 금통위와 관련된 내용을 갖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일 그 금통위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기준금리를 또다시 등결했는데요. 그 3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갖다 1.50% 동결하고 그 하성근 의원만이 금리 25bp 이하의 소수 의견을 갖다 2개월 연속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경기 인식에 대해서는 2월 금통위에 이어서 후퇴하는 모습이 계속되었는데요. 내수에 대해서는 다소 약화해서 그 약화 움직임 지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금융시장에서 2월 이후에 글로벌 증시 회복 및 외국인의 증권 투자금, 유출 진정 등을 갖다 언급하면서 2월 대비 진정되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금통위는 성장 불확실성이 높은 점과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점을 갖다 감안했을 때 동결을 갖다 결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안정에 무게를 갖다 두고 있는 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당일 그 금통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현재 그 내수 및 수출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속보치를 통해서 그 판단해 본다면 소비와 설비 투자는 2월 중에 기대에 그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진의 정도가 1월보다는 다소 완화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는데 내수 흐름이 추가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3월 지표까지를 보고 그 판단할 것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의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쟁력 저하보다는 글로벌 수요 부진에 염두해야 된다고 발언이 있었는데요. 그 수출 측면에서 명목 금액은 감소했지만 글로벌 교육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시장 점유율은 더 높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금리 경로와 신용 경로를 통한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만 자산 가격 및 환율 경로에 대한 효과가 분명하지 않았는데요. 더불어서 소비 심리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지만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금리 조정 채널의 기대 효과만큼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정정책과 금리 인하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오는데요. 나름대로 경로와 시차를 두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첨언한다면 성장 회복을 위해서 통화, 재정, 구조조정의 3중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G20의 현재 평가인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통화 정책 및 그 자금 유출 동행과 관련해서는 최근 ECB 및 BOJ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은 상황인데요. 관심을 면밀히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그 통화 정책이 글로벌 정책에 대해서 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동의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발언이 있었고요. 지금 유럽 및 일본 등의 상황은 디플레이션 우려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 상황이므로 더불어 기축통화국가 우리를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형태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외인 자본은 미금리 인상 지연 기대, 그리고 유가의 반등, 주요 정책 등에 대한 기대로 위험 회피 성향의 완화에 따른 모습을 보였고, 더불어서 일부 외국 중앙은행의 국내 채권 시장의 자금 유입, 그러나 국제 금융 시장 불확실성 및 유동 바다 공급 상황은 여전히 불안 요인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3월 금리에 대해서는 동결 자체를 갖다가 이야기했었고 4월 금리 인하설에 조금 무게를 갖다가 담았었는데요. 현재 추가 인하와 관련해 가지고는 해외발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경기 상황은 더 나빠졌지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속에서 동결 기조가 이어간 상황인데요. 경기 상황에 대한 인식은 계속 후퇴된 가운데 금융 안정성에 방점을 갖다 찍는 결정을 갖다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3월에 주요국의 통화 정책을 갖다가 앞둔 고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 가운데 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의 파급 효과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인식하는 있는데요. 다만 경기 인식은 계속 후퇴되고 상반기 미니 부양책에 따른 효과에 대한 기대 언급을 하는 등의 내수 경로는 자생적인 개선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1월과 2월 지표 역시 모두 한은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갖다 언급했는데요. 4월에 수정 경제 전망 하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수출 역시 글로벌 수요 부진이라는 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악화로 평가되었고요. 그리고 한은은 첫 번째에서는 경기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고, 두 번째에서는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서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높지 않고 해외에 자본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주요 정책 회의 이후에 변동성 축소 응을 확인한다면 추가 기준금리 인하 역시도 가능하다라고 일단 판단을 내려볼 수 있는 그 발언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 통방문의 문구에 대한 변화 자체가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세계 경제 부분을 갖다 본다 그러면 그 이번에 나온 발언 자체가 그 미국 경제는 일시적인 부진에서 벗어나서 완만한 성장세를 갖다 나타나고 있지만 그 유로 지역의 회복세는 다소 약화되었고 중국 등 신흥 시장국의 성장세는 계속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는 미국 등의 선진국을 갖다 중심으로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가겠지만 중국 등 신흥 시장국의 금융 경제 상황 그리고 국제 유가 용직에 국제 금융의 변동성에 영향을 갖다 받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발언했고요. 그리고 실물 경제 측면에서는 국내 경제를 갖다 보면 수출 감소와 소비 등의 내수 회복의 약화 움직임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 주체들도 심리가 부진하였고 고용 면에서도 취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고용률이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하였다고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나 대외 경제 여건 등을 비추어 성장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물가 측면에서는 2월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농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전월 0.8%에서 1.3%로 크게 높아졌는데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전월 1.7%에서 1.8% 소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저유가 영향 등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2월 이후에 글로벌 증시 회복 및 외국인의 정권 투자 등 유출 진정 등에 힘입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상승세를 보였던 원달러 환율이 상당폭 하락하였고 원엔 환율은 엔화의 강세 영향으로 상승하였고 그리고 장기 시장금리는 주요 금리 움직임을 반영하면서 하락 후에 소폭 반등하였다고 밝히고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정책 결정 방향과 관련해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기적 시기에서 물가 안정 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 안정을 유의하는 통화정책을 갖다가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 과정에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및 중국의 금융, 경제 상황 변화 등 해외 위험 요인과 자본 유출의 동향,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가계 부채 증가세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으로 밝혔습니다. 정책 방향에서는 그 2월에도 하성근 의원만이 소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번 3월에도 그 기준금리 1.5%에 대해 가지고 그 하성근 의원이 소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좀 그러니까 3월 달에 금리 인하 금리 동결과 지금 4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퇴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앞서 마감 시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ECB와 BOJ 그리고 FMC의 통화정책회의의 결과를 갖다 보고 나서 결정하겠다는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시장의 예상과 달리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4월 금통위에서도 금리 인하가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인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4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돼가지고 염두하고 있는 형태의 지금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전체적으로 4월까지 그러니까 이 금리 인하 기대감에 훈풍을 갖다 받으면서 상승 자체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속성을 갖다가 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상 당일 준비한 마감 시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장 막바지 국면에 프로그램 매도와 매수가 중첩하면서 일정 종목들 자체에 그러니까 상승폭 자체가 저하된 현상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현재 본다 그러면 이 동시만기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매수로 잘 장이 마무리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꼭 그 이길 내일 경우에 실질적인 그 매수보다는 매도세 자체가 진행이 되면서 그 지수 시장 자체가 하락되는 현상들이 간헐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 자체는 3월물 자체가 청산되는 과정에서 6월물 그 롤오버 물량 자체가 발생을 합니다. 프로그램 자체에
그 형태가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현재 국면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는 없겠지만 그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의 맞박 이후에 22 통화정책 회의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22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유럽 증시가 그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통화정책 회의 결과에 의해 가지고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기대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하락할 수가 있는데 이 영향을 갖다 받아서 국내 증시 역시도 내일 좀 일정 부분 하락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모닝 브리핑에서 그 글로벌 증시 상황을 한 번 더 보면서 시황 자체에 대해서 전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저녁 시간, 그러니까 오후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밸류체인스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